네, 오늘 장은 하락 출발이 아무래도 확실시 되고 있죠. 간밤 미증시의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것인가. 우리 증시도 CPI에 대한 반응이 나올 텐데요. 양쪽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현재 3%대 고르게 약세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2% 중후반으로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이 기쁨이 무색하게 어제의 상승분을 갭으로 바로 내주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3%, 3.02% 밀려 내려가면서 2375.66포인트 선, 그래서 포인트로는 73포인트 바로 이렇게 반납하게 됩니다. 추석 바로 직전과 어제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했던 그런 폭을 하루 만에 내주면서 5일 이동평균선 60일선까지 재차 내주는 흐름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달 들어서 직전 저점이 2365포인트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3.09%,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772.22포인트, 25포인트가량 내주면서 역시나 주요 이동평균선들 이탈, 이달 들어서 저점 부근까지 단번에 밀려 내려가는 흐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종목별로의 움직임인데요. 미증시에서 S&P 500기업 가운데 오른 게 5종목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증시에서도 상승 종목을 찾기 어려운 그런 아침의 모습인데요. 160개 정도 현재 상승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채권 추심, 이쪽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일부 작은 중소형 종목군들, 그리고 제2금융권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고려신용정보가 오늘장 7% 정도 강한 상승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푸른저축은행이 15%대, 그리고 제주은행 쪽 10% 정도 상승하면서 그리고 SCI 평가정보도 7% 정도 오름세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채권 추심 쪽의 종목군들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세 그리고 연속성이 보여지는 종목군들도 좀 있는데요. 로봇 쪽으로는 코닉 오토메이션 이 종목이 5%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대표적인 이번에 삼성자산운용 쪽에서 만드는 로봇 ETF 관련된 수혜주고요. 어제 상한가 오늘장 추가 상승 5%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간밤에 CPI 나왔고, 그리고 오늘 밤은 미국에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증시 동일 시간보다는 끝나고 나서 북미 국제 오토쇼 진행되고요. 그리고 크리스텔리나 게오르바 IMF 총재 연설 또 오늘 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의 일정 정도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이 월간으로 따졌을 때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제한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양시장은 3% 안팎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과 많이 다르지 않은 모습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2.65%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65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딱 65포인트 개파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분들 모두 다 반납한 상황. 2383.22포인트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 밀리는데요. 코스닥은 3%대 초반입니다. 3.36% 하락하면서 770.05포인트, 26포인트 정도 바로 개파락으로 출발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제 강력하게 사들였던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좀 스탠스를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 보시면 외국인 쪽은 팔고 있습니다. 현선물 나란히 파는데요. 먼저 거래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36억가량으로 집계됩니다. 개인도 비슷하게 161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은 삽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절반 정도씩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300억 정도의 매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죠. 6,500억 정도 사면서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7천억 정도 됐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사면서 출발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어제와 포지션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외국인 쪽 50억, 기관 쪽 1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87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1조가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장 외국인이 바로 팔면서 출발하네요. 2천억, 그리고 계약 기준으로는 2,600계약 정도 장 초반에 많이 팔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좀 눈길을 끄는 게요.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상황이 차익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입니다. 물량으로는 160억 정도의 제한적인 규모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양시장 크게 밀리는 가운데 프로그램 상황은 매수 우위라는 점 눈에 띄고요.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매도 우위기는 하지만 역시나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88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전 업종 하락입니다.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섹터가 서비스업입니다. 업종지수 3.58%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고르게 4% 정도대 밀리는데 네이버는 물론 아직까지 룸이 남아있긴 한데 이러다가 10만 원대 갈까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갑니다. 작년 고점이 40만 원대 중반이었고요. 지금은 22만 원권, 직전 저점도 이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부터 오늘장 52주 신저가를 쓰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서비스 업종지수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섹터, 그리고 섬유유보과, 운수, 창고, 의료정밀, 철강금속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고요. 3에서 4% 정도 고르게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덜 밀리는 섹터도 없어서요. 바로 시총 상위주 넘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이 깊은 쪽은 확실히 플랫폼 쪽이 4%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IT 쪽, 반도체 쪽, 2차전지 쪽 전반으로 안 좋습니다. 덜 밀리는 종목 찾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고르게 1에서 4%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 한 종목 딱 오르네요. 하나솔루션이 1%대 오르고요. 현대미포조선이 보합인 정도 200 종목 가운데 하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쏠림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1에서 4% 확실히 좀 고르게 추려되고 있는데 플랫폼 쪽, 게임 쪽, 엔터 콘텐츠 이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엔터는 어제 오징어 게임도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하는데 플랫폼 게임 쪽이 약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따라서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은 100개가 안 됩니다. 68개 종목만 상승불 켜고 있고요.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궁금하시죠? 다시금 고점 쓰고 있습니다. 1,400원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 상황.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이 20원 가까운 급등 19원 40전 오르면서 1,393원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19원 9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93원 60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봤는데요. 그럼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목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 환율 이렇게 좀 열어두고 특징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어제 방산 쪽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산 쪽은 오늘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LIG 넥슨은 아까 상승으로 상승했는데 지금 소폭 약세, 약보합에 지금 돌아서 약보합에 머물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생각보다는 좀 덜 빠지면서 1% 조금 미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그러나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어제 미리 이제 안 좋은 거를 시장 전체 강할 때 이쪽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는 있어요. 다행히 어제 이제 못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실적액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도 계속 유효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쪽으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면은 이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방산 섹터 상대적으로는 괜찮다. 어제 먼저 매를 맞은 종목군들 오늘장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어제 좋았던 이제 로봇주들 이제 보면은요. 지금 이제 어제 같은 날 시장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쪽이 이제 그 로봇 종목들인데 오늘 이제 코닉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상승권에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하락권이긴 하지만 유일 로보틱스나 레인보우처럼 시세 강한 쪽들이 보면 양봉이에요. 예, 그래서 로봇 쪽에는 아무래도 그 하반기 때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섹터들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고 삼성 쪽에서의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나오고 뭐 LG 쪽에서도 로봇 투자, 현대도 로봇 투자 또 뭐 이제 그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데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로봇과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로봇 섹터는 계속해서 좀 이제 관심권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 유일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이 혹시라도 시장 때문에 또 다시 눌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 로봇주는 계속 관심권에는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봤고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역시 뭐 어제 조금 약세를 기록했던 태양광 주식들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3% 넘게, 뭐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약보합권이 돼 0.5%, 6% 빠지고 있는데, 뭐 차트상으로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산 섹터 어제 빠져서 이제 힘을 못 썼고, 어제 뭐 태양광 주식들도 힘을 못 썼는데,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어제 이제 지수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지만은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모습.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기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기 들어온다. 신재생 쪽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코스피 차트 좀 잠깐 좀 볼까요? 네. 네,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일단 이게 코스피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S&P 500인데 키 맞추기를 한다면은 오늘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면은 2370 정도까지는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코스피의 아침에 지금 상당히 뭐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이 4% 넘게 빠졌고 나스닥 5%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2%대 지금 낙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꼭 잡을 거다. 예전에도 우리 시장 변동성이 위로도 약했지만은 미국 시장보다 아래로도 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단에 잡힐 거다라고 오늘 뭐 오전만 보고 지금 당장에 생각하시기보다는 2370 정도까지 빠지는 걸 좀 열어놓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정도 키 맞추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침 당장 아직 30분도 안 된 시세 보시면서 뭐 이제 혹시라도 오늘 같은 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여유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시장 전체적으로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수 흐름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힌트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양쪽 시장이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특징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방산 섹터 그리고 신재생 위주로 봤고 또 신규수 전문가는 로봇주들 그리고 지수 전반에서 이 의견 제시됐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틀을 좀 봐야 되는 하루가 아닐까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20원 급등하면서 1394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단기적으로도 한 1400원 선 안팎 이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 1390원 선 단번에 가네요. 환율 좀 봐주세요. 네, 환율은 뭐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오고 있는데 추세가 상당히 생각보다 너무 빨라가지고 상승은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450원도 어느 정도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1,500원에 대한 가능성은 솔직히 뭐 시장이 어떻게 급격하게 안 좋은 쪽으로 쏠리면은 가능한데 아니면은 뭐 조금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 시장에서 뭐 금리 인상 급격하게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한국은행 측은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올리면은 너무 한꺼번에 팡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투기적 매수세도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위안화 환율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환율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국내 시장 상당히 조금 단기적인 반등은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역시 환율 관련주 수혜주도 계속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름세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나마 오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신규 전문가 강조해 주셨던 제약바이오 섹터 괜찮습니다. 어제도 파맵신이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요즘 들어서 한 종목씩 호재를 좀 내놓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카티세포와 관련해서 항암 효능을 발표를 했죠. 어제 파맵신 이 뉴스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18%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개별 뉴스가 나온 종목군들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로노이 이 종목도 라이센스 아웃 소식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바이오 기업의 6,680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13% 정도의 오름세에 뛰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이렇게 개별 뉴스는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영이 좀 되나 봐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 올라가는 이제 파맵신이나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보르노이는 이제 신규 상장을 했고,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좀 6,680억 규모인데, 예전 같으면 사실 제약바이오 쪽 심리가 좋다면 이제 이 정도 규모면은 5천억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세를 좀 많이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도 안 좋고 요 근래 제약바이오 쪽의 심리가 이제 살아나는 초반이라서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대응선 정도, 오늘 저가 정도의 대응선 정해놓고 계속 보유가 좀 가능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파맵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소식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끌어올리다가 또 한번 조정이 또 이제 가격 조정이 또 크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고, 단지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어떤 구간들이 또 이제 오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요즘에 근래 이제 신호들이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먹히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는 이제 시장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라면은 유력한 종목들로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 그리고 아직까지 합계 모멘텀이 있는 쪽들,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곡물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어수선하면은 꼭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에너지 쪽보다는 곡물 관련된 종목 쪽으로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찾아보니까 간밤이었는데 이 독일의 슐츠 대통령, 총리하고 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여기에서 독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곡물 수출 원안대로 이 수출 협정을 고수를 할 것을 촉구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자포리카 원전이 좀 위험하니까 이 부분도 가만 냅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푸틴 대통령의 이 대응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에서는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뉴스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16일 이 우즈벡에서 튀르키예 이 대통령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곡물과 관련된 회담을 가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곡물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미래생명자원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샘표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샘표도 한 0.2%이기는 하지만 플러스권 움직임이고요. 한일사료도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일제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강한 종목군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대주산업이 급등을 하네요. 대주산업 그리고 고려산업 이런 종목군들 대주산업이 한 10% 정도 되고요. 미국의 서부 가뭄이 있어서 옥수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라네요. 이런 재료들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도 한 5%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심심치 않게 요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미래생명자원 오늘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이 대주산업하고 제일 센 것 같아요. 일단 미래생명자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상승이 한 게 아니라 오늘 단발성 이슈,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역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갔다 그러면은 저도, 그럼 추세가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렇고 저번에 이제 대주산업 말씀드렸는데 여기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모양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가 이제 저점을 만들려면은 지금 단기적인 바닥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시 상승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다시 역헤드앤숄더나 바닥권에서 아니면은 이중 바닥이나 삼중 바닥이 최소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르는 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 CPI 발표되고 시장도 충격이 컸는데 이에 대해서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이 신재생 쪽 관심 받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태양광이 확실히 좀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도 대형주 가운데서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 오릅니다. 하나솔루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1% 정도의 상승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고요. OCI 보겠습니다. OCI도 보합권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네요. 오늘 신고가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5% 급등, 장중에 81,300원 터치 나왔고요. 지금은 8만 원 선 왔다 갔다 부침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어제 이 피팅 그리고 풍력 같이 좀 묶이는 종목군들도 함께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조금씩 나아지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 부분은 최현주 전문가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신규 전문가님은 신재생 쪽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주시죠. 예, 신재생 전반적으로 중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는 미국 쪽과 제일 밀접한 이제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이 전체 시세를 지금 일단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꺾이지 않고 있고 어제도 좀 흔들리는 듯 하더니 오늘 또 상승권을 이제 바로 좀 돌리는 느낌이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타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성장성 부분에서는 이쪽을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근데 이제 태양광 쪽을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은 조금은 좀 이제 확신이 좀 안 들죠. 왜냐하면은 이제 태양광 업황 전체에 대해서야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의 어떤 매도가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여기서 얼마나 위쪽으로 룸이 열려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가늠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는 좀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하나솔루션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괜찮지만은 OCI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져 있고 SDN 예전에 시세 많이 줬었는데 요즘에 조정 많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정이 들어온 이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태양광 쪽에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저는 오히려 이제 접근하시려면은 좀 조정 폭이 좀 큰 이제 풍력 쪽에 CS 윈드라든가 삼강 MNT라든가 이런 쪽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 전망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는 편하겠다. 단지 이제 지금 당장보다도
바닥 만드는 흐름은 좀 본 이후에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도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펙을 제외하고는 52주 신고가 종목이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코닉 오토메이션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장중에 썼습니다. 현재도 플러스권 한 3에서 4% 정도 유지가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긴 합니다. 호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그 밖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많이 오른 것 대비로 오늘 시장 감안했을 때 별로 안 밀립니다. 로봇주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서서 메타버스 ETF라든지 ETF 런칭되기 전 한 달 동안 주가 막 오르다가 막상 런칭이 되면 또 꺾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같은 패턴을 좀 적용해도 될지 최현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로봇 관련주가 오른 거는 역시 수급 때문에 그 로봇 관련 ETF 출시한다는 소식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역시 뭐 선침해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뭐 유일로보틱스 상승이 강했던 거는 뭐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좀 같이 뭐 엮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역시 수급이 먼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로봇 관련 ETF와 조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했듯이 예전에 메타버스 ETF 출시한다 그래서 뭐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단기간에 좀 급등했죠. 역시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상승이 좀 더 가파르게 일어나면은 그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고, 저는 추가적으로 하는 뭐 10%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만 빠지는 것만 해도 다른 종목 대비 좀 선방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올라가면은 좀 현금화 전략 뭐 그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사실 이야기가 많이 안 났으면 싶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있죠. 악재를 호재로 해석하는 그런 종목군들이요. 이 채권 추심이 그렇습니다. 빚이 늘어난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종목군들인데, 거래가 실려서 신기수 전문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리드코프도 상장이 돼 있죠. 이 종목도 플러스권입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 몇 없는데 이 종목이 장중한데 한 5%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CR 평가 정보는 7% 정도, 장 초반엔 더 강했었네요. 17%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고려 신용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을 대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이런 패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채권 주식 관련된 종목군들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인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채권 추심 종목들의 이제 어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이냐, 뭐 이제 이런 미국 시장의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어쩌면 뭐 1%대 금리 상승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이쪽으로 또 시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특이성으로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채권 추심 시장이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뭐 약간 뭐 커진다 할지라도 이 종목들의, 이 회사들의 실적이 얼마나 기여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크게 뭐 기여를 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투기적이고 뭐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나, 그러면은 목표가가 얼마나 될까요? 또 이제 뭐 계속해가지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올라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상당히 무의미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보니까 푸른저축은행이에요. 예, 계속해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데, 푸른저축은행이 오늘 저가인 14,150원 깨진다면은, 그러면 전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더 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른저축은행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고 이제 기준 삼아서 대응은 하시되, 그냥 뭐 단기 정도로, 단타 정도로만 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은 에너지, 환경 뭐 이런 컨셉의 인플레 감축법 이야기 나오면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쪽으로 강세인데, 폐배터리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차트 보면
이 종목은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 것처럼 정말 가파르고 꾸준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가 나오고요. 코스모화학은 닷새 연속된 상승입니다. 현재 2% 넘게 오르면서 29,200원, 거의 3만 원 선 근방까지 임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모화학 오늘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비캠은 현재 약간은 좀 주춤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양봉입니다. 이 종목은 장 초반에 한 2% 밀리면서 출발했지만 낙폭이 대체로 만회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탄력적이죠.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코스모화학과 차트도 비슷하고 현재 주가도 닷새 연속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이렇게 폐배터리 쪽 리튬,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탄산 리튬이라든지 리튬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같이 묶이면서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쪽은 연속성이 상당하네요. 네, 저번에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폐배터리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예전에 소재 움직임과 좀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만 조정을 보이면 대기 매수세 때문에 다시 상승하고, 역시 코스모학,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 3대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올라갈 때 사시고 저는 쉽게 안 꺾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밀리는 조정이 쉽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사고 싶은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분할 매수 조금만 사고 싶은 거에 한 10%에서 20%만 좀 사시고 빠질 때 좀 많이 사시고 그러는 패턴을 유지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들, 업종들 대비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쪽이 계속 관심을 받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의 관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시장 현재는 2% 정도의 낙폭 보여주면서 장 초반 저점 대비로는 약간은 아래꼬리를 형성해가는 구간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두 분의 팁을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는 이제 관망 의견입니다. 이제 관망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잘하면은 이제 미국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만기를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또 이제 돌릴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9월 FOMC 금리 결정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한번 움직일지 S&P 500이 3,900 깨게 되면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일단 관망하시면서 조금 더 추이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관망, 그리고 최원수 전문가님은요?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늘 설사 오후장에 소폭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본다면은 미국 시장 오를 때 오히려 빠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관망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조금 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관망하게 되면은 매수기에는 충분히 또 있다고 전 보고 있어가지고 환율 시장 같이 체크하면서 조금 오늘처럼 환율이 20원 급등하는데 오늘 시장 돌아선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다. 계속적으로 환율 시장 체크하면서 하단 지지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조심조심 신중한 대응 전략 두 분의 의견 모아졌습니다. 여기서 두 분간의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